전향했나 변절자 봐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제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탈북 외교관이죠. 어제 이 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를 두고 여권에서 오늘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의였길래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후보자의 이제 삶의 궤적을 좀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질의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철진한 색깔론 또 꺼내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대북관과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장관 청문회를 할 때는 한 네.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장관의 직책에서 직무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 도덕적 흥미는 없는가, 이런 데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상 검증으로 논쟁을 비화시킨 것은 좀 질문에서 과도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뭐 사상적 문제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판문점에 규순했던 사람으로 예를 보면은 예. 한국 사회를 막연히 동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북한의 인권이나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질러서 이걸 사상적으로 넘어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결코 그렇게 답변해야 되느냐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태영호 의원은 몰랑을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질문을 하더라도 전략을 짠다면은 예. 혹시 여기 대한민국에서 통합당이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검증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걸 사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래통합당의 원내 전략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과도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질문자가 태영호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체 사상을 만약에 신봉했다고 하면 태영호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최근까지 신봉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에 대한 문제는 좀 그 전략 문제는 제기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색깔론이 되려면 당신 아직도 전향 안 했잖아. 당신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주체 사상인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이게 이제 색깔론이 흘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고 어쨌든 예전에 저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인영 후보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물어봤던 저 김일성 사진에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당은 야당 의원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던 거고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리되는 거지. 그 다음날까지 이게 색깔론이네, 사상 검증이네 하고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의원의 역할을 한 거고 여당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대답을 한 거고요. 네. 사실 태영호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네,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회 모욕이다, 뭐 천박한 사상 검증이다 이런 것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요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라든지 낡은 색깔론이라 등등 태영호 의원에게 맹공을 하고 있어요. 징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럴 만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보면은 약간 이제 프레임이 좀 바뀐 건데 네. 사실은 보수 진영이 좀 우위를 점하던 시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색깔론이 먹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종북이다. 너는 뭐 친북이다. 이렇게 딱지가 딱 붙으면 그게 정치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보수 진영이 사실은 그 우위를 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이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요새는 색깔론보다는 역색깔론이 조금 먹히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오히려 역색깔론? 예. 상대를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과거에 반공, 친북, 반북 여기에 여기에 사료 잡혀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보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역사깔론이 지금 사실은 네. 작동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태영호 의원을 앞세워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과거에 그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이 사상 검증이다. 친북물이다. 예전에 보수 정권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미래통합당을 예전의 구악과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좀 프레임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태 의원에 대해서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태 의원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 문정복 의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입니다. 과거에 백원의 의원 보좌진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 이런 비난까지 했어요. 심지어 태 의원이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지금 여론은 과도한 질문이 있다고 여론이 몰리니까 이거 이제 약간 반전의 카드로 여당은 인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 발언의 진위가 정확히 뭔지를 따져 물어서 합리적으로 이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상대 의원을 비난하듯이 이렇게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로까지 얘기할 것인가 끌인가.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어쨌든 하나의 또 헌법기관이라 하고 네.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예. 부분에서는 좀 통 크게 봐야 될 부분인데 마치 역풍을 가하기 위한 과도한 어떤 공세는 지금으로부터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또 이런 변절자의 발악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이 사람은 왜 이래요? NL인가요? 아직도 변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 곤란하죠. 태영호가 이인영 잡으려다 엉뚱한 사람을 낚았네. 결국 이 문정복 의원도 이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비난을 한 글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열린 이야기들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